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거는 거래 대금이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죠. 이슈와 재료와 거래 대금이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요. 뉴스를 먼저 분석을 해서 뉴스를 가지고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래 대금을 보고 들어가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매매 스타일에 따라 틀리는 건데요. 매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스윙, 중기라고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단기는 말 그래도 사고 팔고 하는 단기를 말하는 거고요. 스윙은 직장인분들이나 2, 3일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중기는 매수해서 2, 3개월 가져가는 걸 단기 관점에서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거래 대금이 터지는 쪽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매매를 하는 거죠.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윙이나 중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래 대금보다는 이슈가 더 중요하죠. 이슈 분석을 해야 이 종목이 이런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체크하는 방법이 이제 차트의 패턴이라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슈와 거래 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단기 관점에서는 거래 대금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윙이나 중기 관점에서 좀 종목을 보유해서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선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질문을 드렸던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결국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는 없다. 단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은 거래 대금 우선순위를 하시고, 스윙이나 중기 관점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래 대금보다는 이슈나 재료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패턴은 그럼 필요가 없냐? 아니죠. 차트의 패턴은 이런 이슈 분석과 재료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다음 매수 타점, 실질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 들어가는 관점에서는 차트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캔들, 거래량, 이편성,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인가, 좋은 종목을 찾아서, 이슈가 있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좋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좋다라고 인정을 받은 종목 중에서 이왕이면 좋은 종목을 남들보다 저가에서 사야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차트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일봉상에서 추세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뉴스가 먼저 선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반영이 덜 됐느냐, 아니면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지금은 반영은 됐지만 또 이후에 더 큰 뉴스가 나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뉴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뉴스를 봐야 되는 거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중심에서 매수세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거래 대금이 고점에서 많이 터졌느냐, 저점에서 많이 터졌느냐, 중간 배드에서 많이 터졌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해석하기가 틀리는 게 있겠죠. 무조건 거래 대금만 많이 터졌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어느 위치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끼고 단기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슈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이슈가 나와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일단 많이 터진 종목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차트의 패턴, 캔들, 거래량, 이편성, 지지와 저항, 주추세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들어가는 게 들어보면 어렵지 않죠. 앞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 좋다. 무슨 정배열이냐, 주가가 빠지면은 정배열에서 사니까 고점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폭넓은 관점에서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하면은 그나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종목 선정 과정에서 정배열과 추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눌림목으로 내려왔을 때, 하단 밴드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면 승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면은 단기 매매 들어가는 거고요. 이왕이면 역배열이 있는 것보다는 정배열에 있는 종목 내에서 선택을 하시라는 거지, 정배열이 무조건 다 만사의 형통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초보자인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배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많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수세가 많다라는 것은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내보다 높은 가격에서 사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 선정을 하면은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지, 무조건 정배열이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뉴스, 거래 대금, 차트의 패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라 하는 거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것은 조금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고, 다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 인더스트리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인적 분할에서 상장을 했는데, 자, 이 두 개 중에서 오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게 한 6천억 정도 오늘 터졌습니다. 6,500억 정도 터졌는데, 하나 인더스트리가 오전에 상승을 나왔다가 그대로 다 흘러내렸어요. 거래 대금 관점에서 봤다 그러면 하나 인더스트리가
좋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승은 어디가 나왔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이 나왔다. 이 시간대에 거래 대금만 봤을 때는 하나 인더스트리가 더 좋지만 인적 분할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슈나 뉴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거래 대금만 봤을 때는 하나 인더스트리가 좋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입니다. 인적 분할을 한 거죠. 인적 분할을 해서 하나 비전이랑 하나 정밀기계,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이라는 회사들을 분할로 시킨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기계를 가져간 거고요.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는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을 가져갑니다. 매출이 어디서 나냐? 방산에서 많이 나죠. 방산에서 뭐 54% 정도, 그리고 항공에서 18% 정도, 합해서 3-4% 정도가 방산에서 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 쪽으로 가져간 거는 뭐 산업용 장비라든지 시큐리티, 뭐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이쪽 솔루션 기업이고, 또 하나는 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인더스트리가 두 개를 딱 봤을 때 하나는 방산이죠. 하나는 반도체 쪽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인적 분할을 해버렸으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좋나요? 하락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좋은 거죠. 유럽이나 중동에서 많은 수주를 받고 있고 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고, 폴란드라든지 호주, 루마니아에서 천무라든지 뭐 K9, 뭐 자주포, 뭐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이런 것들까지 등등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뭐 최근까지 수주 받은 게 한 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수주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앞으로 계속 지금 중동의 위기라든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방산 쪽이 더 따라오는 거죠. 거래 대금만 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매할 것인가, 하나 인더스트리를 매매를 할 것인가를 구분 짓는 것보다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어떻는가, 지금 현재 시장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이슈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옳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만 선택을 하셔라고 하니까 거래 대금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뭐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틀린다. 매매 스타일이 단기 관점이고 초단타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래 대금 우선으로 보되 뉴스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차트의 패턴도 당연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좋은 종목 찾았으면 어디서 매수할 것인가, 어디에 매수할 것인가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죠. 관점은 이렇습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가 매수세가 많이 몰린다라는 것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는 호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종목들이 긴 시간 동안 그런 매수세가 유지됐다 그러면 당연히 우상향 추세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면 실적도 좋고 이슈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점이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수주도 많이 받고 최근 들어 20조 이상의 수주도 받고 앞으로 수주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미 이런 구간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고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추세 상승했던 종목이 무조건 좋다. 왜 이런 구간에서 왜 상승을 했는지를 우리는 빨리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해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나 재료들이 선 반영이 됐는지,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주가의 상승을 탄력을 붙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더 있는지를 우리는 더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뉴스, 거래 대금, 차트의 패턴 중에서 하나만 뽑아라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뉴스와 거래 대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기업을 찾았을 때 남들보다 저가에서 사고 남들보다 더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술은 어디 있다,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러면 뭐 차트 보고 종목을 사, 차트를 본다고 아냐, 차트는 속임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종목이 뉴스가 내포되어 있는지, 이 종목이 어떤 이유로 뭐 때문에 상승했는지는 차트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들의 심리는 알 수 있죠. 상단에서 매수를 많이 했구나, 하단에서 매수를 많이 했구나, 중단에서 매수를 많이 했구나, 아니면 눌림목에서 매수를 많이 했구나, 아니면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많이 했구나, 아니면 추세 상단에서 매수를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캔들 그래프 이평선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캔들 그래프 이평선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7가지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싸게 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법이 되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차트만 보면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이나 이슈나 뉴스 분석을 하질 않아요. 일정도 보지를 않아요. 일정도 매일 일주일에 2번씩 올려드리죠. 부원 멤버십에 제가 올려드리긴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선반영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당연히 뉴스 분석과 거래 대금이나 거래 대금도 기술적 분석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슈 분석과 일정이나 이 종목의 실적이 좋은가 나쁜가를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 지금 내용이 두세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건데, 혹시 앞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앞전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